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밤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특히 보잉과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 주가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 보잉의 실적과 그리고 그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이 또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던 최대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국 경제가 나아졌지만 아직 정책을 변환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려면 상당한 경기 개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식의 신호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자, 바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했던 대로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S&P 500 기업들 가운데 89%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점차 이 수치가 또 어닝 시즌이 진행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 86%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한 이후에 몇몇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몇 개의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이죠. 자, 페이스북이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주당 순이익은 3.6달러를 기록했고요. 예상치가 3달러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물론 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근데 이런 그 결과들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가 일단 매출 성장률인데요. 2016년 이래 최대 매출 성장률을 이번 분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56%의 분기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2016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게 48%의 매출 성장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매출의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9억 1천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애매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9억 명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약 1천만 명가량 약간은 낮은 수치였습니다. 유저당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4%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드도 지난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0.13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센트 적자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깨고 이 깜짝 흑자를 기록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절하면서 시간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램리서치의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8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7.59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2.7%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강력한 백신 매출 덕분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밤사이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스포티파이도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부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5.7% 정도 하락했는데 일단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 이 적자 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지난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스포티파이가 기존에 제시했었던 기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AMD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7.5% 뛰어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약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1% 오르면서 72.3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0.35달러, 3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이 미국 연준도 갖고 있구나 이런 점이 이 금값의 소폭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정도의 분석은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밤 사이 FOMC 회의 결과가 금값을 특별히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뉴스는 아니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0.3% 정도 상승한 채 현재는 1,806.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프터마켓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백조수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꼽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날의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호시적을 발표했던 IT 기업 외에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었죠. 좀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특히 초반에는 하지만은 지수가 그래도 일부는 상승 전환했던 것이 FOMC 결과 발표 후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준이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작년 12월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까지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올 때까지는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경제가 이들 목표를 향해서 진전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팅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다라고 성명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산 매입 변경 속도와 구성을 변경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했다라고 하면서도 우선 경제 상황이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정당화할 시라는 그런 전제를 이번에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기 전까지 갈 길이 멀다. 그라운드 커버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을 전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올라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내려올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되풀이하는 그런 발언 등을 전했기 때문에 일단 FOMC에 대한 반응이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이 FOMC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던 경제 상황 좋아지고 있지만 정책 변화를 할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재확인한 측면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약간은 좀 지난번 FOMC에서 시장이 조금 놀랐었다면 이번에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라는 곳에 조금 더 방점을 준 시그널을 우리에게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도 좀 안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도 보여지죠. 네. 실제로 이제 결과 발표 전에 TD증권 같은 그런 기관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가까워질 만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진전을 언급할 시에 이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할 것이다. 하지만은 이 연준이 항상 얘기를 하는 상당한 진전까지는 파월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외신에서는 이 테이퍼링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간 것은 아니다. 스몰 스텝 정도 좀 더 가까워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좀 반응을 보더라도 2년물 국채금리가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조금 상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안정화를 다시 찾으면서 요동치는 모습까지는 안 보여줬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에서 나왔다. 비둘기파적으로 이번 FOMC 결과를 해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커먼웰스 같은 기관에서도 연준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좀 발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밤 사이 나왔던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재확인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다행이다 이 정도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3분기는 더 좋다. 바로 AMD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일단 지난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AMD의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이미 주가는 뭐 일정 부분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구나라는 점들은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자, 일단 그 3분기는 더 좋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사이에 AMD의 주가는 7.5%나 뛰어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난 그 2분기 실적 매출이 2배 증가했죠. 순이익은 3배 증가했고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AMD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약 41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2분기에 비해서도 약 6% 정도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거의 4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AMD가 가이던스로 제시를 한 건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AMD의 주가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직행을 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AMD가 향후 몇 년간 인텔의 시장을 더 잠식할 것이라는 인식도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최소 지난 밤 사이에만 7명의 애널리스트들이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스퀘어나에서는 이 125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조정을 했고요. CT에서도 95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코엔의 목표가는 120달러, 번스타인의 목표가는 110달러로 제시가 됐는데 현재 AMD에 대해서는 38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2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목표가의 상향 조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기존에 104달러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면서 평균 목표 주가도 109달러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AMD 자체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3분기도 AMD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3분기 반도체 업황 좀 기대해봐도 될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번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매출이 38.5억 달러 정도였죠. 네. 근데 이게 사측에서 1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 35억에서 37억 달러의 범위 상단까지도 초과를 했습니다. 즉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가이던스를 또 올렸죠. 올해 이제 매출이 YY 기준으로 60%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50%에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상향이고요. 원래는 37%였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실적 전망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AMD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텔도 앞서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부진이 지속이 됐어요. 근데 AMD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 부문이 좋았죠. 즉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AMD가 계속해서 인텔의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월가에서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코멘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서스퀘어나에서는 반도체 쇼티지를 이 회사가 슬기롭게 극복 중이다라는 해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인텔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립 의견을 갖고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 잠식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AMD에 대해서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월가의 시각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장비주의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향후 전망을 관측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EUV 업체인 ASML의 가이던스를 보면요. 모든 시장 분야에서의 견고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별로 어떤 엔드마켓별로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가 여전히 좀 변수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여러 장비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MD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업황까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깜짝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느 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지나가면서 특히 항공사 위주로 2분기에
깜짝 흑자를 좀 기록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잉이었는데요. 보잉이 6분기 연속 적자를 끊어내면서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에 주당 0.4달러의 이익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컨센서스 0.83달러 손실을 대폭 상회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170억 달러로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 165.4억 달러보다도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약 한 4% 정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항공기 수요 회복이 이 같은 호실적의 이 비결이 됐습니다. 보잉이 지난 2분기에 총 79대 상업용 항공기를 인도를 하면서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95%나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매출 역시도 26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캐론 이 CEO 같은 경우에도 완전 회복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남아있지만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든지 특히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도 악재다. 그리고 특히 장거리 해외여행에 많이 쓰이는 와이드보디라고 얘기를 하죠. 광동체에 대한 수요 회복은 지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델타 변이가 항공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잉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 느낌 갖고 계실걸요. 자, 이런 좋은 소식 있다고 이제 시작하나? 하지만 또 악재 나오고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나? 또 악재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온갖 잡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자, 이번 것은 혹시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좀 피곤하죠. 왜냐면은 기다리는데 맞아요. 본격적으로 반전을 하는 듯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반전 계기를 또 한번 마련했다 이런 해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갈 시각을 보더라도 베어드 같은 IB에서 쇼킹한 수준의 비트였다. 굉장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2분기에 현금 소진이 7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컨센서스 28억 달러보다도 굉장히 양호한 현금 흐름 지표를 보여줬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버티컬 리서치 같은 기관에서는 전술적인 승리를 보여줬던 실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여전히 전략적인 난관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분기에 항공기 부문이 여전히 4.7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냈음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YOY 기준으로는 6분의 1 토막 난 이 적자가 굉장히 개선된 수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 보잉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 같은 뉴스 플로우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하락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 274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274달러가 바로 전고점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 278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또 계기로 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갈지 아니면 또 미끄러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반전의 계기는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지언정 그래도 보잉은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월가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